필수예제 1번. 등차 수열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첫째 항과 공차가 되겠고, 첫째 항과 공차가 나와 있으면 이용하는데 안 나와 있으면 미지수를 놔서라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첫째 항 더하기 n-1d니까, 예를 들어 A3이 나오면 A 플러스 2D, A10이 나오면 A 플러스 9D 같은 것들은 빠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등차수열 AN이라고 했고 A3이 나와 있으니까 A 플러스 2D 더하기 A 플러스 9D는 63이고, 그 다음에 A6 더하기 A15는 103. 그러면 식을 정리해주면 2A 더하기 11D가 63이고 2A 더하기 19D가 103이니까 연립해주면 A값, D값이 나오겠다. 필수예제 3번. 등차 수열이 처음으로 음수가 된 항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이렇게 일정한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주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 자, 일반항을 구하려고 했는데 첫째 항 공차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첫째 항은 A, 공차는 D라고 미지수 놓으면 제7항은 A 플러스 6D가 되겠고, 제10항은 A 플러스 9D가 돼서 연립해주니까 D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러면 A는 47이 되겠다. 일반항은 47 더하기 n-1d니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50이 되겠고, 이것이 처음으로 음수되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50이 3n보다 작다, n은 3분의 50보다 크다. 3분의 50은 16과 3분의 2니까 바로 n이 17일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겠다. 필수예제 5번. 자, 우리가 어떤 등차 수열을 한번 적어볼게. 7,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땡땡땡. 자, 이런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이 등차 수열의 절대값을 취해보면 7, 4, 1, 2, 5, 땡땡땡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절대값 AN이 취소가 되는 지점은 바로 0이 되는 근방에서 생겨. 근데 이쪽이 큰지 이쪽이 큰지는 그건 몰라. 그래서 AN이 0이 되는 근방에서 앞뒤를 다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공차가 쌓인 등차 수열이고 A23이 23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을 몰라. 그래서 첫째 항을 A라 놓으면 A 플러스 22D가 23이니까 첫째 항은 23 마이너스 88, 그래서 마이너스 65가 되겠다. 그러면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d니까 4n-69가 되겠고, 그것이 0이 되는, 주변을 살펴보고 싶어서 0이 되는 값을 구해보면 n이 4분의 69일 때 0이 되는데, 이것은 17과 4분의 1이 돼서 우리는 17의 근방, 즉 A17과 A18을 둘 다 봐야겠다 이거야.
A17은 마이너스 65 더하기 16 곱하기 4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A18은 마이너스 65 더하기 17 곱하기 4니까 이 값은 3이 나와서 절대값을 했을 때의 비교는 이것은 1이고 이것은 3이니까 A17이 더 최소가 되는 값이다. 필수예제 17번. 두 수 17, 53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17에다가 공차를 더한 값이 바로 A1이 되겠지. 즉 A1은 17 더하기 D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A2는 17 더하기 2D가 되겠고, A3은 17 더하기 3D가 되겠지. 이제 수열이라는 문제는 결국엔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규칙에 입각해서 한번 이 문제를 바라볼 건데, 지금 A1은 1D고 A2는 2D, A3은 3D니까 이 문제에서 AN은 17 더하기 ND가 되겠고, 53이라는 숫자는 거기에서 또 D를 더한 거니까, 즉 53은 17 더하기 N 플러스 1D가 되는 거야. 자, 이때 이 수열에 공차가 될 수 없는 것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공차 D인데 주어진 식을 정리해보면 N 더하기 1D는 36.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N이라는 것이 자연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주어진 식을 이걸로 정리할 거야. 그래서 N 더하기 1은 D분의 36이라 정리할 수 있겠고, 이것이 자연수니까 그러면 D는 36의 약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보기에서 36의 약수가 아닌 건 바로 4번 8이 되겠다. 필수예지 9번.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눈 나머지는 f-a분의 b가 되겠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fx라고 하면 x 플러스 1로 나온 나머지는 f-1, x 빼기 2로 나온 나머지는 f2, 그 다음 건 f3이 되겠고, 이것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그러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는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이 b는 a 더하기 c라는 것이 또 성립하지. 그래서 2배의 f2는 f-1 더하기 f3이 되어서 이제 식을 정리해보면 f2는 4a 마이너스 더하기 1, 그 다음에 a 더하기 4 더하기 9a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필수예제 11번. 자, 등차 수열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첫째 항하고 공차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어져 있으면 쓰고 안 주어져 있으면 미지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 등차 수열 이론은 세수라고 하면 우리는
첫째 항을 A라 놓고 그 다음 거를 A 플러스 D, 그 다음 거를 A 플러스 2D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놓고 풀 수도 있겠는데, 또 다른 방법은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놓으면 좋은 점은 세 수의 합이 간단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2번의 형태도 좀 기억을 해놓자. 자, 이제 이걸용의 문제를 풀어보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우리가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미지수를 놓으면 이것의 합이 21이 된다와, 그리고 제곱의 합이 165가 된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해주면 위에 걸 풀었을 때 3a는 21이다. a는 7이다가 되겠고, 이 7을 아래 거에 대입해보면 d 값이 나오겠다. 자, 필수예제 13번. 이번엔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수가 나오면 첫째 항을 A라 했을 때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할 수 있는데, 합이 똑같게 하려면 항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놔주는 게 계산하기 편한 거야. 공차를 2D라 놓은 거지.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내 수를 우린 2번 방식으로 해볼게. 이렇게 놓으면 합이 12다. 그러면 바로 4a가 12, a는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마이너스 135이다. 그러면 아까 a 값을 구했으니까 a에 3을 대입해보면 d 값도 나오겠지. 필수예제 15번. 자, 문제를 보니까 절대값 기호가 있네.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로 풀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풀린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볼 거야. A10이 23이라고 했으니까 A10은 첫째 항 더하기 9D가 되겠고, 이것이 23이니까 A는 50이어서 9D는 마이너스 27, D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A에는 50 더하기 n-1D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 되겠고, 이 값이 음수가 되는 그때를 n 값을 구해볼 거야. 그러면 n은 3분의 53보단 클 때고, 즉 17. 얼마보다 클 때 an이 음수가 나온다는 거니까 A17까지는 양수고 A18부터 음수로 바뀐다는 거지.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A1부터 A17까지는 양수고 A18부터는 음수가 나오겠고,
A1부터 A17까지는 그냥 더해주면 되겠고, A18부터는 음수로 묶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A1이 50이고, A17은 D에다가 17을 대입해보면 2니까, 첫 번째 합은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A18은 마이너스 1이고 A30은 마이너스 37이니까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보면 689가 나오겠다. 필수예제 17번. 자,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야. 자, 등차 수열 합 구하는 공식은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가 되겠고, an 대신에 일반항 공식을 대입해보면 2배의 a1 더하기 n-1d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이것도 등차수열 합 구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자, 문제를 보니까 첫째 항은 4고 끝항은 56, 항의 개수 n 플러스 2개 나누기 2항 값이 660이라고 했으니까 60 약분하면 11 넘기니까 n 더하기 2가 22, 그러면 n은 20이 답이 되겠다. 필수예제 19번. 자, 등차 수열 문제인데 첫째 항과 공차가 안 나와 있으면 첫째 항과 공차를 미지수를 넣어야겠지. 문제에서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40이라고 했어. 자, 우리 앞에서 등차수열 합 구하는 공식 중에 두 번째 거 2a1 더하기 n-1d 곱하기 n 나누기 2 공식에다가 대입해보면 S10은 2a 더하기 9d 곱하기 10 나누기 2가 되겠고, 이 값이 140이라는 의미를 하겠지.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480이라고 했으니까 S20은 2a 더하기 19d 곱하기 20 나누기 2가 바로 480이라는 이야기겠다. 그리고서 문제에서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30을 구해주면 되겠고, 자, 주어진 식을 정리해보면 2a 더하기 9d는 28이고 2a 더하기 19d는 48이 되겠고, 문자 두 개씩 두 개 연립해주면 a 값은 5가 나오겠고 b 값은 2가 나오겠다. 이 a 값과 b 값을 각각
대입해주면 정답이 구해지겠지. 필수제 21번. 등차 수열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등차 수열에서 좀 특이한 성질을 잘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예시 하나 들어볼게. 어떤 등차 수열 AN이 7, 4, 1, 마 2, 마 5, 마이너스 8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 그때 수열의 합 SN은 자, S1은 A1과 똑같으니까 7이 되겠고 S2는 7하고 4를 더하니까 11, 그 다음 건 12, 15,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변할 거야. 그죠? S의 최대값을 보면 바로 이때가 최대가 되겠고 이 최대값은 바로 AN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그 직전 항에서 생기게 되겠지. 문제에서 제5항이 8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4D는 8이 되겠고 13항이 16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12D는 마이너스 16 연립해주면 A 값은 22 D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우리는 AN이 처음으로 음수된 걸 구해야 되니까 AN을 구해보면 첫째 항 더하기 n-1D 마이너스 3n 플러스 25가 되겠고 이 값이 음수가 되는 n값을 구해보면 n값은 3분의 25보단 커야겠고 즉 8점 얼마보단 커야 되겠다. 이 얘기는 A8은 양수였고 A9에서 음수로 바뀐다는 뜻이고 결국엔 S8이 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 다 구해놨으니까 S8 구해주면 정답이 나오겠다. 필수예제 23번. 자, 수열은 본질적으론 규칙성을 찾는 문제야. 자, 여기에서의 규칙성 한번 찾아보자. 첫 번째 조건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수래. 그러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인 숫자들은 3, 7, 11, 15, 19, 23, 27, 31 이렇게 있겠고 두 번째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를 찾으래. 그러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숫자들은 2, 7, 12, 17, 22, 27, 32 이런 식으로 있겠지. 자, 그럼 두 개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숫자를 보면 7, 27 되겠고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더하기 20이 되는데 그 이유는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숫자들은 계속 4씩 커지고 있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는 5씩 커지고 있고 그러면 4와 5의 최소 홍배수를 구해보면 20이니까 결국엔 20마다 같은 숫자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AN은 7, 27, 47 이런 숫자가 되겠고 그 값을 A1부터 A10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0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지. 필수예제 25번. 자, 문제에 주어진 그림을 보니까 평행사변의 형태의 그림이 있지. 그리고 지금 일정한 간격으로 잘랐단 말이야.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는 등차 수열을 생각해야 돼. 자, 증명해 볼게. y는 px 더하기 q라는 일차함수와 y는 rx 더하기 s라는 두 개의 일차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두 일차함수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요 값을 a라고 해볼게. 그리고 요 간격을 d만큼 같다고 생각해보면 여기 x값은 a 플러스 d가 되겠고 그 다음은 a 플러스 2d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함수값은 pa 더하기 q고 요 아래에 있는 함수값은 ra 더하기 s가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선분의 길이를 a1이라고 하면 a1은 pa 더하기 q에서 ra 더하기 s를 뺀 값이니까 p 빼기 ra 더하기 q 빼기 s가 되겠고, 자, 이 점의 y값은 pa 더하기 d 더하기 q고, 이 점의 y값은 ra 더하기 d 더하기 s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2라고 하면 a2는 pa 더하기 d 더하기 q에서 ra 더하기 d 더하기 s를 뺀 값이고, 정리해보면 p 빼기 ra 더하기 q 빼기 s 더하기 p 빼기 rd라고 할 수 있겠어. 계속해서 a3을 구해보면 a3은 p a 더하기 2d 더하기 q에서 r a 더하기 2d 더하기 s를 빼주면 p 빼기 ra 더하기 q 빼기 s 더하기 2배의 p 빼기 rd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 구한 값을 다시 정리해보면 a2는
A1에서 P 빼기 RD를 더한 값이고 A3은 A2에서 P 빼기 RD를 또 더한 값이니까 즉 우리는 P 빼기 RD가 공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즉 이 A에는 등차 수열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의 형태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면 그 값은 등차 수열을 띨 거라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값들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첫째 항하고 끝항이 중요할 텐데 첫째 항과 끝항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변형할 텐데 P1, Q1과 P10, Q10을 더해주고 다시 P1, Q1과 P10, Q10을 빼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합은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겠고 지금 이 값은 6하고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6을 빼고 10을 빼주면 정답이 구해지겠다. 필수예제 27번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공식은 AN이 SN에서 Sn-1을 뺀 것과 같다는 공식이 되겠지. 이 공식은 n이 2 이상일 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A1은 S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따로 구해줘야겠다. 필수 27번 자, AN을 구하기 위해서 SN에서 Sn-1을 뺄 텐데 Sn-1은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Sn 대신에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1을 대입하고 Sn-1 대신에 방금 구한 n제곱 더하기 n-1을 대입해보면 정리했을 때 2n 더하기 2가 되겠고 이 값은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겠지. 그러면 A1은 S1을 이용해서 따로 구해주면 S1은 5니까 A1은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A1은 5고 AN은 2n 더하기 2 n이 2 이상일 때 성립. 이렇게 AN이 구해졌고 문제에서는 A1부터 A9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요 부분만 등차 수열이 되겠지. 그래서 A3은 8이고 A5는 12니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고 A9는 20이니까 이 합은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해주면 정답이 구해지겠고, A1은 등차수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따로 구해서 5를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다.